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북한 내부 동향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이미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이제 워낙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심각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제 관료들도 상당히 썩어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특히 이제 MZ 세대들, 그리고 장마당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난교 현상까지 벌어지는데요. 이 집단 난교 현상도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목욕탕을요, 통째로 빌려가지고서 거기서 집단 난교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망할 때까지 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외무성에서 심야 중대 성명을 내놨어요. 제가 표현이 중대가 아니라 외무성 성명 내 이름이 중대 성명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 당국에서는요, 우리 정부당, 군에서도 그렇고 그런 건, 이제 합참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보냈다. 그래서 이제 중대 성명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장관, 김용현 장관도, 지금 이제 보낸 것은 우리가 보내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내부 소행일 가능성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요,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국감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이, 김용현 장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요,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몇 명의 그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그러니까 말빨이 센 분들, 요 사람들하고 이제 맞부딪혀서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지식면에서나 그 임기응변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김용현 장관을 몰아세웠어요. 과거에 이제 뭐 군복 입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병신 아니냐,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어제도 또 사과를 하라, 또 난리를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호처장 출신이니까 입틀막이라고 하는데, 입틀막, 그 경호처에서, 아니 경호라고 하는 것은요 0.001%의 무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해요. 수세적으로 대응하면 망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공세적으로 대응하잖아요. 이번에 골프장에서 트럼프 이 울타리에다가 담에다가 이 총구 겨누고 있는 거 경호용이 미리 쏘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엄하게 경호 조치에 있어서는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걸 또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맞받아쳤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역대 장관들에서 제일 아주 그 야당의 무모한, 야당이 제대로 지적하는 거, 제대로 말하자면 공격을 하는 거, 품격에 맞게, 품격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외향적인 그런 어떤 질문, 이런 태도의 면도 있지만은요, 내용이 좋아야죠. 내용.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그냥 말로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모욕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좀 몰아세우는 그런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더 세게 반격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함부로 국민의 대표를 남용하지 말라. 국민의 대표라는 말로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결국 이제 한번 제대로 패소했어요. 이게 이제 대선 때 바람 잡으려고. 이재명의 특징이 뭡니까? 이재명이 무슨 정책 마인드가 있습니까? 정책 마인드가 없죠.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고 하면은 무조건 돈 뿌리는 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일종의 일산대교, 통행무료화, 이것도 돈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자기가 돈을 뿌리는 건 아니지만 당국에서 소비자들이 내야 할 돈을 안 내니까 내야 할 돈을 안 되는 만큼 돈의 이익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정치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골적인 인간이 바로 저는 이재명이라고 보는데, 어제 철퇴를 맞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요거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되면 지가 이제 왜냐면 이제 대선 때 써먹으려고 일산 통행료를 무료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운영사에서 바로 가처분 신청도 내고 본안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안 소송에 따라서 이제 어제 된 거고, 가처분 신청이 돼서 잠깐 무료로 하다가 다시 이제 원복 조치가 됐는데, 이 정도가 되면요, 죄송하다고 한마디 해야죠. 그야말로 그 얄팍한 벌이, 그 꼼수 벌이 갖고 장난치다가 걸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또 민주당 하면 꼼수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요. 조금씩.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더러운 미꾸라지들이 앞에서 흙탕물 치는 바람에 항상 제가 그냥 민주당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해서 100%. 좋은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 좋은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 사람들 다 잘려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 김영배라고 하는 인간이 말이죠. 부산 지금 금정구청장 선거를 하는데 그분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과로도 큰 영향이 되겠죠. 뇌출혈로 현장에서 쓰러져 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을 뜨게 된 거예요. 이거 유족은 이게 최근 6월 달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느냐? 아니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집니까? 이거 완전히 부관참시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인간들. 예. 그래서 이 김영배가 그 얘기를 해갖고 부산 민심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뒤늦게 그 올린 SNS 글을 지우고 있지만 그 머릿속에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지 말고 이자.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수단 방법을 가지 말고 대선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일산 대교를 무료화시켰다가 요게 이제 그 패소 판결이 내놓은 것처럼 요 김영배도 똑같은 짓거리를 한 거예요. 야, 참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문제다. 지금 이제 호남 영광 여기는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계속 거기서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북한 성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외무성 성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성명을 하기 전에, 뭐 중대 성명이니까 여러분들 그야말로 자기네 말로 중대 성명이라는 이유는 우선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평양 위에. 무인기를 뭐가 이게 삐라에서 다행이지, 우리가 지금 오물풍선에 거기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하고 똑같이 이 삐라가 무인기로 평양 상공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에 만약에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공격용 그런 뭐 생화학 무기가 됐든 뭘 썼다. 우리는 안 쓰죠. 왜냐하면 생화학 무기는 쓰지 않기로 유엔 협약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 북한이나 쓰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는 방어용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밤에 심야에 중대 성명이라고 내놓고 한 번만 앞으로 더하면 이런 일을 한 번만 더하면 이게 이제 어제가 최후 통첩이에요. 자기네가 즉각적으로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이게 이제 취지로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천천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삐라가 뭐냐,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 북한에서 공개한 이 통신 보도에 따르면 요게 이제 무인기가 되겠고, 삐라 물품이 이렇게 이제 이 무인기에 달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인기가 뭐냐 하니까 요게 이제 삐라에 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런 이제 이게 전단들이 쫙 있는 거예요. 요거를 북한 통신이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북한 성명. 제가 이제 어제 간략하게 이 팩트만은 해드렸는데, 내용을 지금은 이제 한번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거둬들인 삐라 묶음은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이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국경 지역에서 삐라 살포를 감행하는 또 모자라서 군사적 공격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무인기를 수도 상공에까지 침입하고는 절대로 묵과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중대 도발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영공 침범 사건이다.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이다. 그러면서요. 그리고서 이 적들의 도발 행위는 보복 행동 결행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긴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성 총참모부 군대의 각 급은 사태 발전이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 예.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대한민국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 통첩으로서의 엄중히 경고한다. 쌍방간 무력 충돌과 나아가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라. 방아쇠의 안전장치는 현재 해제돼 있다. 공격시키는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격시키는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번만 더 보내면 쏘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심야 성명을 내놓으면서 다시 쓰레기 풍선을 내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28일 처음 이 오물풍선을 띄우고 난 이후로 이번에 28차례의 쓰레기 풍선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보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제 남북 간의 이제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단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군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본 입장은요,
군의 무인기 침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위협 심리를 자극하는 그 위협 심리를 좀 더 자극해서 도발을 억제하겠다. 이런 입장이 깔려 있는 것이고, 합참도요. 이건 합참도 공식적으로 밤 9시 40분에 입장을 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고, 그야말로 북한의 이제 이 도발, 이 자행을 도발을 자해하고 있는 북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면서 이제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용현 장관도 어제 이제 그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이제 참석하고 있었는데, 요 질문에 관해서 정청래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자리를 잠시 떴다가 한 50분 후에 돌아와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합참 입장을 다시 한번 이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 소인일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 소인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이제 이 무인기 침투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이제 무인기 동호회 같은 데서도요, 작년 1월 달에 강원도 고성에서 금강산 일대를 무인기로 비행 촬영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만 충분하다면 평양까지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인기 동호회들의 주장이고요. 지난 4월에는요, 중국 민간 드론도 북중 국경을 넘어서 신의주 영공에서 촬영한 영상이 SNS에 공개된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제 해석할 때 왜 외무성이 발표를 했느냐? 더군다나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다. 최후 통첩이다. 이게 이제 국방사에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 이렇게 이제 한국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대 국가를 상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외무성이 나서는 게 외교의 기본 관행으로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외무성이 그 입장을 맨 먼저 발표했다는 측면도 되고, 군사적인 긴장의 수위를 높이려면은 처음부터 국방성이 나오면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무성이 1차적으로 경고하고 2차, 그런 게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수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위를 높이기 위한데 써먹으려고 국방성을 아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일부에서는 이거 그냥 한번 떠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 측 반응을 떠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왜? 성명이요, 한밤중에 나왔고, 그리고 성명의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길어요. 그리고 강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정은이의 지시를, 김정은이에게 보고까지 하고서 내놓은 것인데, 요거를 떠보기 차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특성을 보면은요, 이거는 떠볼 게 뭐가 있어요. 떠볼 게, 예, 이미 많이 떠보고 있잖아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떠보기 차원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위협 공세를 갖다가 지나치게 낮춰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보면은요, 북한의 이 군사적인 도발 수위는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이 가까우기 때문에 대선 전후로 북한의 도발 수위는 높아질 수 있고, 핵실험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국정원의 국회 공식 보고를 통해서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는요, 이 과거에 4, 5년 전에 시험 삼아서 무인기를 보낸 적은 있지만은 최근에는, 지금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시기에 무인기를 보낸 적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김용현 장관 어제 국감 장에서 또 야당 의원들하고 또 충돌했는데,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지난번에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다. 요걸 가지고 이제 서용규가 시비를 걸었어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라. 깜짝 놀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용현 장관은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예, 그러나 군복과 관련한, 군복 입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확실하게 지킨 거예요. 하지만 국감하는 과정에서 군복을 입은 장군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해 달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가 톡 튀어나와갖고 장관 태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건방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또 정청래는 원래 성정이 다혈질입니까? 아니, 이게 정청래는요, 지가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도 다혈질인 거 보는 거고, 박지원은 그래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들 멋대로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려줬어요? 그걸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나요? 박지원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들은 박지원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지역구가 호남이다 보니까 지금 5선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국민의 대표라는 말을 민주당 의원들은 남용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논란이 된 게 과잉 경호. 이거 항상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야말로 재탕, 3탕, 4탕, 5탕을 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틀막 과잉 경호.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거는 아주 김영현 장관이 잘했어요. 무슨 소리냐? 문재인 대통령 똑같이 했고 그때 매뉴얼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당에서 답변 좀 그만하라.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김영현 장관이 왜 소리를 지르냐? 여기가 소리는 자리입니까? 요렇게 해서 제대로 딱딱딱 세웠어요. 아주 멋진 대응을 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상호주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자기네 이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제대로 대접을 받는 그런 이 질문을 해라. 격에 받는 질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장면을요. 한번 장면보다도 발언 내용을 직접 여러분께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이제 요 관련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또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김 장관이 사흘 전 국감에서 비속어를 쓴 것과 함께 경호처장 시절 입을 틀어막는 과잉 경호를 했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경호 매뉴얼이었다고 반박하면서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갔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이 못하고 할례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사흘 전 김용현 국방장관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발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김 장관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군복과 관련한 입장에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감하는 과정에서 군복을 입은 장군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태도를 보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건방져요. 원래 성정이 좀 다혈질이십니까?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과잉 경호 논란을 놓고도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2~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똑같이 이때만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답변 충분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왜 소리 질러요?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여기가 소리 지를 자리입니까? 김 장관은 소위 입틀막 경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테러 행위는 성동 격서식으로 한쪽에서 소란을 띄우고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답변을 잘했고요. 이 김용현 장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그리고 그 공세용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 이런 작전 그래야 지들 이름이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그야말로 아주 단호하게 그야말로 60만 장병을 대표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 국가 이제 다른 공직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이제 군, 그 다음에 또 엊그제 이제 우리 국정원 출신 이 진실화유의 조사 1국장 요 마스크를 벗겨야겠다고 쫓아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막무가내식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 그리고 이제 위원장들의 그 국감 진행 태도 요거는 반드시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군, 경찰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이런 안보 일선 기관들의 그 요원들을 갖다가 국회에다 불러놓고 망신주기식 발언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자기 이름을 띄우겠다고 하는 요런 그 작전을 피는 민당 의원들. 요거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예고했던 대로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패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일산대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지사로서 마지막, 경기 도민들한테 이제 선물을 준다. 그래서 대선에서 이겼다. 요 작전으로 말이죠. 이 작전으로
마지막에 그 2021년이 되겠죠. 10월 달에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무료화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이제 무료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요 일산대기를 운영하는 요 이제 회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그리고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 이제 결국은 1, 2심 모두가 다 이겼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공익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무료화라고 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어요. 예. 공익 처분. 그래서 일산대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그리고서 이제 그런 취소한 거. 이게 공익처분은 마치 공익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예, 그 이유는 통행료가 부담은 된다고 하지만은 이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편익에 대비해서 교통기본권이 제한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통행료가 부담이 되지만은 교통기본권이라는 공익 요거를 통행료 부담이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경기도의 과도한 예산 부담이 또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1, 2심 모두가 요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패를 내렸습니다. 대부분은요 아예 심리 불속행 그러니까 아예 심리할 필요도 없어. 이건 그래서 이제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됐다. 이런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김영배가 또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바로 김영배가 뭐냐? 요게 이제 김영배예요. 그 김영배. 여기 지금 이제 이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부산 금정 구청장 선거를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보궐선거 요 갈색 글씨를 보시죠.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 당을 또 찍어줄 겁니까?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요 얘기.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김경질 찍어라. 이런 이제 SNS 글을 올렸어요. 이게 이제 김영배 이런 인간인데 요게 도대체 구청장이요. 부산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 당시 우리 국민의힘 구청장이 업무 중에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이제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궐선거 원인을 갖다가 무슨 뭐 저희들 민주당 측들 무슨 성추문과 때문에 보궐선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거할 때 그 책임 이게 대전 아니 충남지사 그다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저희들이 다 원인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그걸 갖다가 역으로 우리 국민에다 하다가 된통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전에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 돌아가신 분 그 아들이 나와서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댓글. 그러니까 이런 이 김영배의 그 페북 글에다가 댓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구청장 업무 수행 중에 뇌출로 돌아가셨는데 이건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다. 유족들에 대한 모독 아니냐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유족을 모욕했다. 예. 우리 괴물은 내지 맙시다. 이렇게 올렸고 곽규택 의원도 아무리 선거라고 해도 돌아가신 전 금정구청장과 가족분들에게 심한 이건 망언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논란이 확산되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언론 공지문을 냈습니다. 신중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저희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고 명백한 잘못이고 깊이 사과하고 공인으로서 언행을 더 가다듬겠다 했는데 이게 진심이겠습니까? 요것도요 일시적으로 그야말로 여론의 악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 사과에 불과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뒤늦게 얻어맞고서 진정성을 느낄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머리 갖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국회의원 자리 내려와야죠. 요런 인간들을 갖다가 바로 윤리위에 제소하라. 왜? 이건 사자 그리고요 유족들도요 요거는요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해야 돼요. 왜?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특검 탄핵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사자 명예훼손 해갖고 정진석 비서실장 시정 6개월까지 1심에서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금도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사자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요 국민의힘에서도 말로만 고인 유족 무슨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로만 페이퍼로 보장 안에 써주는 거 그걸 날리지 마시고 액션을 취해라. 액션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뭐 하나 제대로 싸우려면 김영일 장관 싸우듯이 제대로 좀 싸워라. 그래서 이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라.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